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항용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급등입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꽤 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다우지수가 이제 막판에 밀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우지수가 10일 만에 하락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 한마디로 지나치게 많이 그것도 빨리 올라간 것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주가의 오늘 하루의 쉼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며칠 더 쉬더라도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전 일단은 믿고 싶고요. 가장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우리가 과매 매수, 과매도 할 때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우리가 접근하는 지표, 우리나라는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조 지표를 잘 안 쓰기 때문에요. 흔히 해서 RSI 지표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7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8, 90은 넘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S&P 500 자체를 보면 2020년 9월 이후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항상 실적으로 보면 그런 RSI가 70 넘었을 때 보면 주가 나름 좀 쉬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정도를 일단 보시는 것이 맞고요. 너무 큰 걱정, 너무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조정, 전체적인 약간의 밀림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본론하기 전에 앞서도 잠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시 커멘트를 해드리면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4, 5% 정도까지 나름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에 대한 자연스러운 시간의 반등인데요. 핵심은 매출 같은 경우 약간 기대도는 높았고요. 손실 규모도 예상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 보면 2024년 1분기 실적이 되겠는데요. 통상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했냐면 49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월가의 컨센서스였는데요. 거의 8% 넘게 53억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좀 높게 제시했다. 월가 예측보다 7, 8% 상당히 높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먼저 좀 속보성이라서 제가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늘 자주 말씀드리고 미국에서도 어저께도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칩을 원하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본론으로 컨퍼런스 보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민간기구인데요. 미국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서 미국의 실물 경기가 향후 6개월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예측하는 그런 민간기구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자 신뢰 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다양한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를 통해서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가 향후의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낮아지면 그런데 기준 자체는 1984년을 1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어떤 높낮이 절대치보다는 좀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이 더 좋고 110이 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아지냐 나빠지냐 정도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3개월 연속해서 예측치를 상회하는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10.7이라는 수치가 일단 나왔는데요. 전망은 103.8이었거든요. 참고적으로 11월은 102.2였기 때문에 102.0이었기 때문에요. 이거 역시 한 7% 정도 더 좋게 나왔거든요. 7, 8%. 이게 자체가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걸 좀 약간 구분해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물어보는 거, 그 향후에 기대되는 것으로 나눠서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상황 지수가 지난달에 136.5에서 148.5로 역시 10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향후에 기대되는 지수는 77.4에서 85.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이나라는 분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12월 소비자 신뢰도 지수의 그런 상승은요. 현재 비즈니스 상황과 어떤 일자리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 평가가 훨씬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노동시장, 레이버 마켓이죠. 개인 소득 전망에 대해서 덜 비관적인 사람이 더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12월에 새로운 낙관은 모든 연령층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층이나 연령층에 상관없이 물론 가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좋게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연령층과 가계 소득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소위 흔히 그 경제 중추 역할을 한다는 35세에서 54세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이 12만 5천 달러면 중산층 정도라고 이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쪽 가구에서 상당히 좋게 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지금 미국은 중산층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자체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물어봤는데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 뭐 미국 경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리세션은 우려 일단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미국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12월 8일 전에, 열흘쯤 전에 나왔던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는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것도 4개월 연속 내려가다가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금리도 내려가고 지금 특히 이제 그 소비도 꾸준하고요. 고용 시장 좋고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특히 소비자에 관련된 신뢰지수 미시간 대학교 컨퍼런스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하루 좀 조정 보였지만 너무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큰 폭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우리는 확실한 숫자에 집중을 해야겠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요것만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 3가지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월가에서 주목하는 내년 기술주 탑 10입니다. 내년에 월가 IB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주 10가지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됐을까요? 네, 금년 한 해 기술주가 엄청 달린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금년 한 해요. 좀 기술주라든가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어제까지요. 기술주가 56% 올라갔고요. 나스닥 100, 1등부터 100등이 54.8%.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나 기술주 전체는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는 44%, S&P 500은 24.7%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다 좋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기술주가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선방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로 S&P 500 주식 중에서요. 지수 이상, 그러니까 지수가 25% 정도 올랐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요. 30% 정도도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는 97%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수 대비 적고요. 유틸리티, 에너지는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지수 대비 적습니다. 물론 기술주는 선방했지만 기술주도요. 40%, 10개 중에 4개는 졌기 때문에 기술주도 그냥 많이 떨어진 거 사고 이런 접근보다는 좀 좋은 주식을 잘 선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저께부터 다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파이퍼 샌들러가 미국의 소위 정보통신 전문 그 책임자한테 CIO한테 물어봐서 내년에 투자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세 분야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AI가 되겠는데요. 그런 관련해서요. CNBC가 월가의 주요 IB들을 다 취재해갔고요. 2024년에 주목되는 기술주 토픽 13개를 선정했는데요. 특히 이제 2023년에 주요하게 아주 잘 올라갔던 것들이 계속 뽑힌 것들이 있겠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과소평가된 그런 주식들이 같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매그7 주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워낙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11개 종목을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지금 아마존과 예를 들어서 그 알파벳 이런 것들은 JP모건에서 내년도 탑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대표적인 내년도에 기대되는 주식 그리고 이커머스 비중의 확대 말씀드렸고요. 메타 플랫폼 52주 신고가에 앞서 코너에도 말씀드리셨겠지만 내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메타 그리고 우버는 52주 최고가에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MD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약간 빛을 발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최근 한 달 동안은 AMD가 훨씬 반등을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부터 지금 나왔지만 AI에서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 다만 AMD는 엔비디아보다는 여전히 훨씬 고평가 문명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건 의외인데요. 최근에 핀터리스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랑 비슷한데요. SNS를 통한 직접 광고를 통한 거기서에서의 매출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아마존 같이 협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SNS 기업들,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가 최근에 이제 주가 약간 멈칫하고 있는데요. 어도비는 그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어도비와 서비스 나우였다는 거. 그건 젠스랑이 인정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몇 개의 회사가 있지만 오늘 CNBC에서 선정한 것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되겠고요. 최근에 실적과 더불어서 가이던스 하면서 상당히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갔다가 하면 10위권, 11위, 10위 그런 초반에 가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1100달러, 30달러까지 넘어섰는데 어떤 브로드컴도 열세 종목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클라우드 네트워크 종류에서는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고요. 작년에는 이제 다우지수 중에 최악의 성과. 그렇지만 올해는 또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어떤 CRM 분야에서 고객 관계 관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회사인데요. 세일즈포스닷컴까지 포함해서 열세 종목이 CNBC에서 뽑힌 주식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AI, 플랫폼, 클라우드, 보안 하나같이 공통점을 하나만 꼽자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네요. 내년까지 좀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이 종목 오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 허리띠 졸라매고 가자. 그러니까 광고 판매 부서에서 대규모 인적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장 속에서도 선전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소위 이제 광고 관련 부서에 대규모 인적 조정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한 소위 임원이 한 뭐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지금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인정하거나 코멘트를 한 적은 없는데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런 관련된 전문지에서 지금 독점 기사를 썼고요. 이것들이 이제 여러 매체에 이제 인용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서 독점 기사를 썼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의 뭐 신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3만 명이 이르는 광고 사업 부서에 대규모 이제 구조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광고 사업도 결국은 사람들의 간에 그런 세일즈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것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제한도 하고 광고에 대한 세일즈도 거의 대신해 줄 수 있을 정도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광고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고객을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 일일이 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부서인데 여하튼 3만 명이나 있고 뭐 전 세계에 있으니까 이걸 많이 줄이겠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줄일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사실 아닌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빅테크 업계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인적 조정을 시작한 것은 메타 플랫폼이었고요. 작년 9월 정도였는데요. 알파벳도 안 한 건 아니죠. 알파벳이요. 지난 1월에요. 세계 인력이 약 6% 수준, 12,000명 일자리를 줄일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후 몇 차례 추가적으로도 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관련이 된 기술 부서 이런 것도 줄인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빅테크 중에 가장 먼저 대규모 인적 구조적으로 단행한 메타 플랫폼에 비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월가의 일반적인 시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소위 이제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그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공략하는 분들이 이제 공격한 것도 있었거든요. 알파벳 조금 더 해야 된다니 했는데 4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은요 19만 명 정도가 그 작년 말 기준에 있었는데요. 직원이요. 그 알파벳 직원 전체인데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뭐 발표한 걸 보면 18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20%가 아니라 6%가 아니라 이 목표를 채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을 얘기했는데 8,000명이었고 오히려 그림 보시면 2분기보다 3분기는 오히려 직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3분기 말에 8만 7천 명이었는데요. 3분기 말에는 금년 3분기 말에는 6.6만 명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나온 결과는 냉정하지만 주가의 흐름에서 나왔죠. 최근 1년 동안에 알파벳은 58% 올라갔고 물론 이것도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만 메타 플랫폼 엄청나게 200%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런 인적 조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으나 여하튼 월가에서 인적 조정과 비용 절감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여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요. 목표 주가는 하락하고 상향 엇갈렸지만 11월 이후에는 그래도 목표 주가 좀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올해 메타가 확실히 좀 보여줬으니까요. 알파벳이 내년에 그 효과 그대로 가져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배당주 말고 배당 ETF는 어떤데 어제 배당을 재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배당 ETF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여러 번 확인드렸지만 배당주 투자하면 이제 초보 투자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것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높은 걸 원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뭐 기업의 성적보다는 일단 배당 수익 높은 걸 원하시는데 그것도 정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연세가 있고 완전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보통 투자가들 아직까지 경제활동 하시고 좀 꾸준한 주가 상승도 원하시면 배당을 꾸준히 올리는 소위 배당 성장, 배당 인상에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 해 그렇지만 금년 한 해 이 모든 것들이 배당주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이들 고금리 그런 고배당주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필수 소비나 유틸리티, 리츠, 에너지 등이 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고배당 주식에 몰려있고 이런 것들이 여실히 올해 주가 재미없었거든요.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필소비재 97% 종목이 지수 대비 저조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요 배당 ETF도 대부분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S&P 500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5%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배당 ETF, 주요 배당 ETF는 대부분이 아주 극히 저조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여러 번 보실 텐데요. 이 중에서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제일 화면에 아래에 있는 DGRW라는 것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VIG, 그래야면 다섯 번째 있는 DGRO 정도가 7에서 15%까지 올라갔고,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DGRW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5%밖에 못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높은 배당을 수익률보다는 배당의 성장이라든가 퀄리티 주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ETF였다는 것이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특히 보통 투자가들 주가 상승도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VIG는요. 뱅가드에서 하는 배당 인상 ETF가 되겠고요.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 올린 것들만 포함됩니다. 탑 10을 갖고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이고 미국에서 배당주로 하면 ETF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DGRO인데요. 이것도 역시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입니다. 거의 비슷한 종목 구성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JP모건, 애플, 엑손모빌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10년보다 5년이기 때문에 종목 구성은 더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올해 사상 최고가 지금 15%가 오른 DGRW인데요. 이건 위즈덤 트리라는 곳에서 하는 퀄리티 그리고 배당 성장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퀄리티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 있고 어떤 최소한의 이익도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는 브로드컴 그리고 프록트앤갬블, 머크까지 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배당주 투자는 배당 성장에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당 성장과 퀄리티까지 주목할 수 있는 ETF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고요. VIG, DGRO, DGRW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